예, 이제 다시 다음 세 번째 파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뭐 앞에서도 뭐 조금 언급을 했지만 순서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멤브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플라즘, 세포 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세포 소기관도 그냥 모든 소기관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얘기한 건 아니고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세포 소기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셀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덩어리, 유전자를 보관하는 주머니, 뉴클레우스, 핵과 거기서 만들어지는 DNA에 의한 단백질 생산, 진 익스프레션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각각의 세포들은 일반적으로 핵을 하나만 갖고 있죠. 근데 뭐 머슬셀 같은 경우 뭐 여러 개 이제 핵을 가질 수 있기도 하고요. 신시숨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RBC 같은 경우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뉴클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혀져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더블 멤브레인이라고 투 멤브레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멤브레인이 이제 더블 레이어죠. 두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멤브레인은 뭐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쭉 연결되면서 아까 나왔던 러프 이하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마치 핵과 이알이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깥쪽 멤브레인은 이알 멤브레인하고 바로 연결되고 이너 멤브레인은 안쪽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너 멤브레인은 종종 이제 바깥쪽의 멤브레인하고 이제 퓨즈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 뉴클레어 포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구멍이죠. 핵공이라고 표현하는 핵에서 바깥쪽으로 물질이 나가거나 또는 바깥쪽에서 핵 안으로 물질이 들어올 때 사용되는 이제 통로죠. 네, 이게 이제 작은 분자들이나 RNA가 안이나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구성품이 됩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죠. 이쪽이 이제 안쪽 멤브레인이고요. 이너 멤브레인, 이게 이제 아우터 멤브레인인데, 이너 멤브레인과 아우터 멤브레인이 퓨즈 이제 붙었다고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핵공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핵 주변에 이제 붙어 있는 분홍색 아이들은 리보좀이죠. ER도 바로 이 아우터 멤브레인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DNA 앤 진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 뭐, 지놈, DNA,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길래 이름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유전자를 이제 지놈이라고 이제 이게 뒤에 이제 놈이 들어가면은 프로테옴 아니면은 뭐 프로테옴 하면 프로테인 전체 구성, 지놈 하면은 진의 전체 구성. 그래서 큰 의미의 구성체를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각각의 유전자, 진이라는 아이들이고요. 그쵸? 그리고 그 각각의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뭐 구성품들을 이제 DNA라고 얘기하죠. DNA가 뭐의 약자예요? D 삼행시를 적읍시다. D 디옥시 N 리보 뉴클레익 D에 이제 DNA 리보까지 넣고 N 뉴클레익 A 엑시드 그렇죠? 그래서 디옥시 리보 뉴클레익 엑시드라는 어떤 구성품을 이제 DNA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DNA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진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nucleus contain DNA 핵에는 DNA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DNA가 gene is length of DNA죠. DNA, 디옥시리보뉴클레익 애시드가 다른 베이스들을 가지고 쭉 연결돼서 이어져 있고요. 그것은 특이적인 단백질, 스페시픽 프로테인을 코드하는 암호가 되게 돼 있죠. 트리플렛 코돈,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시드를 코딩하게 되죠. 그래서 진, 먼저 DNA의 유전자는 이제 트랜스크라이브를 통해서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메신저 RNA가 어디로 핵을 떠나서 이제 셀의 제네틱 트랜스크립트 된 것이 메신저 RNA가 해독됨으로써 트랜슬레이트 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아미노 액시드를 붙여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이걸 제네틱 트랜슬레이션, 유전적 해독, 그쵸?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표현하는 그런 형태죠. 이 두 가지가 순서대로 일어나면서 DNA로 구성되어 있는 유전자로부터 프로테인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진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두 개의 스텝을 제네틱 익스프레션 또는 진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진 익스프레션이라는 거는 뭐예요? 유전자 특정한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 단백질들은 우리 몸의 뭐 활성을 조절하는 효소 단백질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셀 시그널링 같은 신호 단백질일 수도 있을 거고, 구조를 만들어내는 구조 단백질일 수도 있을 거고요. 처음에 세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신호가 변하고 그 세포가 다른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효소의 기능을 가진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시작되는 게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단백질은 그걸 개시시켜주는 아주 찰나의 순간의 일을 담당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백질이 유도돼서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단백질을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겠어요? 유전자로부터 근간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유전자 발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유전자는 DNA는 DNA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 No. DNA는 결국 프로테인을 표현하게 되죠. 뉴클레오리 또는 뉴클레오로스라고 하는 핵 안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좀 진한 부분이죠. 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뭐 하나 또는 뭐 어두운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멤브레인으로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뉴클레오스 또는 뉴클레오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뉴클레오리는 DNA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엇을 만들어내는 DNA? 리보소멀 RNA, rRNA죠. rRNA. rRNA는 뭘 만든다? 뭘 발현시키는? 리보솜을 발현시키는. 오케이? 그러면은 리보솜을 만들어내는 DNA는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뉴클레오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DNA가 진을 구성하고 진이 여러 개 모이면 뭐 군집 또는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지놈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래서 게놈이라고도 읽죠. 그 게놈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이제 저머니 독일식 발음이고요. 지놈 하면은 영국이 아니죠. 미국식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genome is all gene이에요. in a particular individual. 각각의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자를 genome, 유전자의 총합을, 그리고 all the gene of particular species죠. 한 개의 종에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들의 조합을 지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 25,000개 정도의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고요. 25,000개를 통틀어서 지놈이라고 부르는 거죠. 프로테om은 뭐냐? 똑같아요. 프로테인은 하나의 단백질이고요. 그 프로테인들의 전체 그룹을 이제 프로테옴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all the 프로테인, 모든 단백질, 모든 지놈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렇죠? more than 100,000이에요. 그러니까 10만 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10만? 25,000개 유전자로 10만 개의 단백질을 만든다는 얘기니까 작은 수의 유전자로 더 많은 수의 단백질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어떻게 이러한 진 코드가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드느냐? 그건 이제 mRNA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mRNA가 만들어질 때 인트론 부분은 빠져나가게 되고 엑손 부분만 이제 스플라이싱이 돼서 모이게 됩니다. 그때 또 다른
또 스플라이싱이 생기게 되는데요. mRNA가 뭐 어떤 작용에 의해서 트랜스크립션 후에 잘리거나 또는 스플라이스 돼서 다른 조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엑손 1, 2, 3, 4, 5가 있으면은 엑손 1, 3,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면은 그게 이제 새로운 단백질, 다른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뭐라 alternative splicing이라고 얘기해요. mRNA alternative splicing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뭐 다른 형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형성해서 다른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그 단백질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의 폴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이설파이드 SS가 연결되는 것 또는 하이드로겐 본드, 반데르발스 이런 걸 통해서 베타시트나 아니면은 알파 헬릭스 뭐 꼬이는 형태가 달라지는 3차 구조가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당이 글라이코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의 다른 외부적인 리피드나 카보하이드레이트 붙이는 작용, 이게 모디피케이션입니다. 단백질의 기능을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포스트 트랜스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메틸레이션 또는 아니면 포스포릴레이션, 커팅 인투 스몰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리 또는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잘려서 원래 기능을 하는 아이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포스트 후에요. 트랜스레이셔널 결국엔 해독 후에 변화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진 후에 mRNA의 코드에 의해서 해석이 돼서 해독이 돼서 트랜슬레이션 된 다음에 모디피케이션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변형 또는 편집 메틸레이션이나 포스포릴레이션 스몰 유닛으로 잘려지는 그런 형태다. 오케이. 그 다음 나온 이제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크로마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의 복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NA가 한 가닥으로 쭉 존재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더블 스트랜드 DNA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DNA는 여러 가지 이제 얼기설기 뭉쳐 있다가 크로모좀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복제할 때. 그쵸? 나비 모양의 크로모좀. 근데 그게 이제 DNA를 컴팩트하게 응집시켜 놓은, 꼬아 놓은 형태입니다. 근데 DNA가 혼자 꼬아질 수는 없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DNA가 히스톤 단백질 꼬여 있는 형태를 크로마틴이라고 부릅니다. 크로마틴. 그리고 이 크로마틴들이 뭉쳐져 있으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크로모점이 되겠죠? 히스톤 포지티브리 차지가 돼 있고요. DNA는 네거티브 차지이기 때문에 히스톤에 붙잡고 감게 되죠. 그리고 그 감고 있는 것끼리 또 뭉치게 되고요. 이게 모이고 모여서 이제 하나의 파티클, 이제 입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걸 이제 뉴클레오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DNA, 히스톤 뭉쳐서 뉴클레오좀. 그 뉴클레오좀이 여러 개 뭉쳐서 크로모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좀은 이제 주머니 또는 덩어리를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크로마틴이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제 얘가 액티브 인 트랜스크립션이에요. 실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유크로마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약간 헐겁게 루저라고 얘기했는데요. 헐겁게 돼 있고 케미컬 체인지인 히스톤이에요. 그래서 뭐 히스톤이 풀려질 수 있도록 풀려야 DNA가 노출이 될 테니까요. 요런 DNA들은 진 익스프레션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를 하게 되고요.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인액티브 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코딩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highly condensed, 굉장히 딱딱하게, 뭐 딱딱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패킹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액티브 DNA가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DNA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DNA 하나죠. 디옥신 리보뉴클레이크 엑시드가 더블 스트랜드 존재하는데요. 거기 히스톤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형태고요. 또 하나하나를 이제 뉴클레오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크로마틴. 그리고 이 크로마틴이 뭉쳐져서 크로모좀을 형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크로마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풀려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풀려지지 않는 부분, 컴팩트한 부분을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기작이 되게 또 신기하게 여기 있지 뭐 아세틸레이션이나 이제 메틸레이션이라는 형태로 그 어떠한 그 작용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풀리게 할 수도 있고 유전자가 닫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컨덴스드라고 해서 단단하게 뉴클레오좀 형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메틸레이션이 원래 일반적으로 되어 있으면 계속 묶여 있게 되고요. 그 메틸레이션이 떨어져 나가서 아세틸레이션이 되면은 아세틸기가 붙는 거예요. 레이션, 뭔가 레이션 하면은 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가 쭉 붙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포릴레이션 하면은 인산화잖아요. 인산기가 인이 계속 붙는 거고 아세틸레이션 하면 아세틸기가 계속 가서 붙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세틸기가 붙으면은 풀리는 거죠. 컴팩트 했던 게 acetylation of chromatin produce a more open structure예요. 오픈 스트럭처를 만들면은 이 DNA 오픈한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들어가면서 mRNA를 만들고 mRNA는 프로테인을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디아세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세틸기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다시 컴팩트하게 뭉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 익스프레션이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아세틸레이션이 되거나 또는 디아세틸레이션이 되거나 또는 메틸레이션이 되거나 이렇게 작용기가 붙게 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고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현하는 유전자 양이 다 다르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유전자의 변화를 관찰하는 학문이 바로 후성 유전체 학이라는 겁니다. 후성 유전체 학. 에피제네틱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에피 바깥쪽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표현되는 거를 유전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결국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다른 질병, 다른 형질을 갖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진 익스프레션의 패턴을 환경에 의해서 다르게 조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은 이제 DNA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걸 들었으니까요. 트랜스크립션을 시작합시다. 전사죠. RNA 신세시스, RNA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DNA에서부터 다이렉트하게 이제 RNA의 합성이 시작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DNA 상에 이제 스타트하고 스탑 코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스타트는 ATG, 스탑 코돈은 뭐 TAA, TAG, TGA 뭐 이런 종 보통 세 종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리즌을 시작하고 이제 끝나는 끝점,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mRNA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하는 부위가 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위가 바로 스타트, 시작점에 가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 DNA의 시작점, 1 부분보다 저 위쪽 아주 먼 곳, 마이너스 리진 쪽에 멀리 존재하게 돼요. 그 부분, 이제 진 익스프레션을 조절하는 부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름하여 뭐라 불러요? 바로 프로모터라고 합니다. 프로모션. 승진시키죠? 뭔가를 더 키우는 거예요. 진 익스프레션을 활성화시키는 부위, 활성자죠. 이 부위에 트랜스크립션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엔자임들이나 이런 팩터들이 가서 결합을 하고 DNA의 트랜스크립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같은 진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tail enzyme involved where to begin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트랜스크립션이 시작되는지 게시를 해야 되는지를 조절하는 부위가 프로모터가 되는 거고요. 트랜스크립션 팩터들,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하는 여러 요소들이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서 트랜스크립션을 게시하게 됩니다. 누가 게시해줘요? 내가? 시작하세요. 그러면 시작하는 게 아니죠. 항상 게시시켜주는 아이가 존재를 해요. 조절자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프로모터. 그리고 R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하이드로겐 본드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DNA를 위쪽에 있는 DNA, 그리고 아래쪽 역으로 가는 DNA에서 두 가닥인데요. 위에 있는 DNA가 코딩 스트랜드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한 가닥으로 표현할 때 보여주는 DNA고요. 밑에 가닥은 템플레이트 DNA, 주형 가닥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가닥에 상보적으로 해서 RNA를 RNA 폴리머레이즈가 합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RNA의 실질적인 서열은 DNA의 위쪽 가닥, 코딩 스트랜드와 똑같은 서열을 갖게 되죠. 뭐만 다르게? T 대신에 U가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RNA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 뉴클레이크 엑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NA라고 부르는 거고요.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죠. 디옥시리보즈. 오케이.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DNA를 주형으로 해서 템플레이트로 해서 RNA를 합성을 하게 되고 밑에 쪽 가닥을 반대 방향으로 DNA 합성 방향, RNA 합성 방향은 항상 5'에서 3'이에요. 5-에 3-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밑에 DNA 가닥을 템플레이트로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뭐 GCTA면 RNA는 CGA T 대신에 U라고 했죠. U. 우라실로 티민이 바뀌게 되죠. 우라실이 티민으로 바뀌어서 RNA를 합성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만들어지는 RNA는 그냥 mRNA가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DNA를 통째로 다 만들어낸 RNA로 트랜스크립션 전사해 놓은 프리커서 메신저 RNA를 만들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재단을 통해서 메신저 RNA를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only one freed DNA strand is transcribed죠. 오픈돼서 열려있는 DNA만이 해독돼서 RNA를 만들게 됩니다. RNA 종류에는 어떤 종류들이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전 형질을 나타내게끔 단백질을 코딩하는 주형 RNA는 저희가 이제 메신저 RNA라고 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프리 mRNA가 최종적으로 mRNA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 mRNA 코드 3개의 트리플렛 코드가 특이적인 단백질을 해독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다른 형태의 RNA인데 tRNA예요. 트랜스퍼 RNA라고 얘기하는데 트랜스퍼 RNA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mRNA의 트리플렛 코돈에 해당하는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상보적인 컴플리먼터리 시퀀스예요. 안티코돈을 갖게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 아미노 액시드를 달고 있죠. 결국에는 mRNA에 상응하는 반대 서열의 tRNA가 오면은 그 tRNA가 해독을 통해서 해독이라기보다는 암호를 가지고 있고 3개의 그 해당하는 아미노 액시드들을 공급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트랜스퍼 RNA는 아미노 액시드들을 옮겨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보조멀 RNA인데 rRNA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리보좀을 형성하는 그런 RNA입니다. 그래서 RNA를 만드는 DNA는 아까 뉴클레올이라고 하는 이제 좀 어두운 부분에 존재하는 DNA가 rRNA를 형성하는 DNA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프리 mRNA가 어떻게 모디피케이션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DNA가 단백질을 다 코딩하는 코딩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일부는 사용이 되고 일부는 사용이 되지 않는데 mRNA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바로바로 그것을 잘라내고 붙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리커서 메신저 RNA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인더 뉴클리어스 핵에서 그리고 핵에서부터 사이토플라즘으로 떠나가면 이제 바로 뭐가 돼요? 트랜슬레이션, 해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핵에서 프리커서 mRNA가 메신저 RNA가 인트론 부분은 빼고 엑손 부분만 이제 갖다 붙이게 되죠. 그래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엑손 부분만 어셈블리 된 부분들만 인트론은 빠지고요. 사이토플라즘으로 나가면서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이 아래 붙어 있는 리보솜과 결합을 해서 익스프레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듯이 portion that are kept are called exon이에요. exon.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엑손이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 코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뭐 저희가 펌메드나 이런 데서 mRNA 시퀀스를 찾으면은 전체 진 시퀀스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실제 뉴클리오타이드 해서 이렇게 유전자 정보를 찾아보면은 이제 full length mRN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mRNA, 이 프리커서 RNA에서 인트론 부분을 빼고 엑손 부분만을 모아놓은 부분인데 스타트 코돈 앞쪽에 이제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스탑 코돈 뒤쪽에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이 메신저 RNA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타트 코돈, ATG부터 스탑 코돈까지만 서열을 다 뽑아내면은 그게 CDs라고 해서 컴플리먼트 DM 시퀀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여튼 뭐 앞에 나왔듯이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일부분이 잘리고 다시 붙여지고 하는 형태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잘려나가게 되고요. mRNA가 만들어져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엑손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SNRN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플라이스좀 and small nuclear 리보뉴클레어 프로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NRNP 리보뉴클레어 프로테인 단백질과 리보뉴클레어 같이 이제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DNA는 더블 스트랜드 DNA가 존재하고 한가닥이 이제 풀어지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딩 스트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가는 템플레이트 스트랜드죠. 템플레이트 스트랜드가 쭉 풀려나갈 때 따라가면서 RNA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 RNA는 여기까지는 핵이에요. 사이토플라즘으로 나가기 전에 이 프리커서 mRNA, 메신저 RNA가 인트로는 빼고 엑손만 이렇게 모으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엑손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mRNA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엑손들도 전체가 다 이렇게 붙은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일부 엑손이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어떤 상관관계에 의한 뭐 나눔 또는 잘림에 의해서 다른 단백질 코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RNA의 수준에서 프로테인을 못 만들게 하는 프로테인의 발현을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RNA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 건데 인터퍼런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인터피어런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간섭이에요. 간섭. 뭔가를 내가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끼어드는 건데요. 이 RNA의 굉장히 짧은 서열이고요. 이 RNA 몰레큘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프로테인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트랜스레이션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타입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iRNA, Short Interfering RNA 또는 Micro RNA라고 얘기하는 작은 Interfering RNA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타입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 전체 유전자 중에서 한 30% 정도만 요 RNA, 스몰 인터피어런스 RNA나 아니면 뭐 이런 형태들에 의해서 RNA에 의한 단백질 발현 조절에 의해서 발현 조절되게 됩니다. siRNA를 좀 더 얘기한 건데요. 뭐 마이크로 RNA하고의 차이점, 뭐 구조적으로 좀 다른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 한번 보죠. larger double strand RNA라고 되어 있는데요. 핵으로부터 나온 RNA는 일반적으로 싱글 스트랜드죠. 네, 근데 이 siRNA를 형성하는 RNA는 더블 스트랜드 RNA를 형성하게 되고요.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다이소가 아니고요.
다이소에 가면 다 있죠. 다이소가 더블 스트랜드 RNA를 잘라서 21개에서 25개 정도의 뉴클리오타이드 길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싱글 스트랜드 숏 인터피어런스 RNA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면서 이 서열이 RNA의 특정 부위에 서열에 붙어서 RNA가 해독되는 맞게 되죠. 마이크로 RNA도 뭐 마이크로 인터피어런스 RNA인데요. 형태는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싱글 스트랜드 RNA예요. 근데 팔린드로믹 시퀀스라고 얘기하는데 양쪽으로 이제 상보적인 인버티드죠. 쭉 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보적으로 서열이 가고 그래서 마치 헤어핀, 머리핀을 만들듯이 서로 상보적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더블 스트랜드를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더블 오버인 헤어핀 룹을 형성하면서 더블 스트랜드 RNA를 만들게 되고요. 뭐 형태는 비슷합니다. Made from intron이에요. Removed from the free mRNA죠. 그래서 인트론 부위나 아니면은 단백질을 실질적으로 코딩하지 않는 저쪽 3' 쪽의 부분에서 이런 마이크로 RNA나 스몰 인터피어런스 RNA들을 만들게 됩니다. 똑같이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다이서에 의해서 비슷한 한 22개 정도의 뉴클리오타이드로 잘려서 존재하며 이제 RNA에 직접적으로 발현을 조절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스몰 인터피어런스 RNA나 이제 마이크로 RNA들이 이제 존재를 할 때 이제 RNA induced silencing complex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siRNA나 마이크로 RNA가 RNA에 붙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컴플렉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약어로 RISC, RNA Induced Silencing Complex예요. Silencing이라는 거는 조용히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프로테인이 익스프레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절이죠. 그래서 그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RISC. 뭐 아까 얘기했듯이 상보적인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되고 트랜슬레이션을 막게 되는 결국에는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니까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유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발현이 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발현이 안 되는 거니까 조용하고 있는 거죠. 사이런스 된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RNA 인터피어런스 방법을 이용해서 캔서들은 이제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뭐 특정한 단백질을 생산을 막음으로써 계속해서 세포가 분화하고 증식하는 것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프로테인 합성입니다. 프로테인 합성은 좀 전에 나온 RNA가 트랜슬레이션, 해독이 되고 만들어지는 게 프로테인 합성이죠. 프로테인 합성 과정을 이제 트랜슬레이션, 해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mRNA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아래 리보솜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DNA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암호화된 형태의 코돈이죠. 근데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하는 DNA 뉴클리오타이드의 숫자는 3개. 그래서 이제 트리플렛 코돈이라고 부르고요. 이 3개의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 액시드를 공급해주는 RNA가 오죠. 그게 바로 트랜스퍼 RNA, tRNA가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코돈, 코드를 인식하는 아미노 액시드 서열이 하나 연결을 지으면서 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을 하게 되죠. 폴리는 여러 개고 펩타이드는 아미노 액시드의 중합체입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본드가 단백질들을 만들게 되죠. 결국엔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미노 액시드들의 복합골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쭉 밑에 있는 게 RNA이고요. RNA에 검게 진하게 있는 부위가 바로 리보솜이에요. 리보솜 아까 두 개의 스트럭처로 라지 서브 유닛, 스몰 서브 유닛으로 두 개가 딱 RNA를 잡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아미노 액시드들이 연결된 골이죠.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쭉 가면서 뭐 많이 만든 애, 여기는 이제 시작한 애들. 그쵸? 네. 새롭게 만들어진 이게 바로 트리플렛 코돈입니다. DNA는 아까 얘기했지만 위쪽에 코딩 스트랜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쪽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템플레이트 스트랜드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얘기를 할 거고요. TAC가 이거의 반대는 ATG죠. 그쵸? ATG. 실제 이 RNA 코드는 DNA의 코딩 스트랜드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만 달라요? T가 사이민이 우라실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DNA 코드는 밑에 서열, 역서열을 말한다. 잊지 마세요. 그거에 해당하는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를 인식하는 안티코돈이 또 T, 그건 뭐 RNA에서는 U니까요. 그러면 UAC겠죠. UAC를 가진 I가 메칠, 메사이오닌을 떡 아미노액시드를 갖다 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트리플, 세 개를 가진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액시드를 하게 되죠. 프로테인 신세시스는 DNA에서 이제 요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메신저 RNA에 해당하는 코돈 3개씩이죠. 3개씩의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액시드가 쭉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트랜스퍼 RNA고요. Single strand of RNA bend into the clover leaf shape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클로버처럼 이파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tRNA예요. 마치 헤어핀이 한 3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한쪽 끝에 쪽에는 발바닥이라고 표현할게요. 밑에 쪽에는 이런 안티코돈, mRNA에 반대되는 complementary 시퀀스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Three nucleotide that will be complementary to the proper codon이에요. 그러니까 RNA 코돈에 상응하는 반대 서열을 상보적인 서열을 갖고 있게 되고요. 다른 쪽 위쪽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아미노 액시드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 아실 tRNA 신세이즈 엔자임을 거기에 붙이고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 액시드를 붙여서 공급을 해주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뭐 이거 헤어핀이라고 표현하죠. 머리핀처럼 생긴 애가 세 개의 이제 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 밑에 쪽에 이제 안티코돈 부위가 있고 위쪽에 아미노 액시드들을 받아들이는 부위가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이 mRNA의 시퀀스를 인식을 하게 돼서 붙으면은 리보솜에 의해서 요 붙어 있는 아미노 액시드를 공급하게. 폴리펩타이드의 뭐 포메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포메이션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mRNA를 이제 리보솜이 쭉 훑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tRNA를 갖다 주게 되고요. 뭐 거기에 이미 아미노 액시드가 붙어 있을 테니까 하나하나 이제 트리플렛 코돈에 맞게 아미노 액시드가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아미노 액시드는 다음 tRNA가 가지고 온 아미노 액시드로 계속 연결이 되면서 넘어가게 되고요. 아미노 액시드를 떨어뜨린 tRNA는 디소시 떨어져서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이게 이제 계속 쭉 가는 거죠. 리보솜이 끌고 가면서 스탑 코돈이 나타날 때까지. 스탑 코돈에 다다르면은 더 이상 거기에 해당하는 tRN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미노액시드를 공급하는 tRNA가 없기 때문에 리보솜 컴플렉스가 분리되고 더 이상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우리가 이제 1차 구조의 아미노액시드 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2차가 좀 더 이제 꼬이게 된 헬릭스나 베타 시트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mRNA고요. 두 개의 리보솜 컴플렉스가 꾹 잡고서 쭉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세 개의 코돈에 해당하는
tRNA 안티코돈을 갖고 있는 아이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뭐 옆으로 이동하니까 한 칸씩 밀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아미노 액시드에 이게 옮겨서 붙겠죠. 그쵸? 그리고 첫 번째 있던 4번의 아미노 액시드를 갖고 온 tRNA는 바이바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새로운 애가 들어와서 또 붙어서 폴리펩타이드 본드는 계속 형성이 되니까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바로 해독이에요, 해독. 이렇게 해독돼서 만들어진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이제 ER 골지를 통하면서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ER을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ER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미노 액시드가 이제 만들어질 때,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질 때, 첫 번째 이제 30개 정도는 하이드로포빅한, 이렇게 소수성이죠. 물을 친수성, 물을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아미노 액시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리피드 포션하고는 이제 미안해요. 잘못 얘기했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이드로포빅이죠. 하이드로포빅 소수성, 물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멤브레인의 리피드들하고 잘 조합이 되죠. 이 아래 멤브레인에 결합을 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폴리펩타이드가 이 아래 시스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트랜스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서 단백질이 기능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대로 골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골지에서 싸져서 원하는 엑소사이토시스가 되든 다른 곳으로 주머니에 담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mRNA에 붙어 있는 mRNA가 이제 ER에 붙어 있는 리보솜에 직접적으로 결합이 돼서 쭉 리보솜이 지나가면서 단백질 폴리펩타이드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해독을 통해서. 근데 앞쪽에 이제 리더 시퀀스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30개 정도의 하이드로 이제 포빅한 소수성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ER의 안쪽으로 시스터네로 이동을 시켜주게 되고요. 이 안에서 프로테인에 이 당이죠. 이거는 카보하이드레이트나 아니면 리피드 같은 것들이 붙으면서 기능을 이제 갖게 되는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서 골지로 연결이. 이제 그 예로 이제 인슐린을 보여준 건데요. 인슐린 이제 프로 인슐린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이제 잘려 나가고 원래 기능을 하는 부위만 뭉쳐지게 되면 인슐린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원래 위치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비를 시켜줘야겠죠. 이제 시크레토리 프로테인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분비되는 단백질들은 골지로 가서 골지 컴플렉스에 의해서 감싸지게 되는 거죠. 베지클, 주머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주머니에 담기면서도 이제 더 많은 변형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얘들이 시크레토리 분비가 되려고 하면은 멤브레인에 붙으면 안 되겠죠. 좀 더 솔루빌리티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물에 잘 녹게끔 해서 내보내는 그런 기능들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당들을 갖다 붙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더 강력하게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베지클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원래 아주 긴 동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단백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구조를 만드는 단백질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지만, 레귤라토리 프로테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데그라데이션 돼요. 네, 조절하고 빨리 사라져야지 이제 빈틈이 또 생기겠죠. 그래야 다른 조절 단백질이 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단백질들을 제거하는 효소가 바로 에이즈 붙으면은 효소잖아요. 단백질 분해 효소, 프로디에이즈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라이소좀 다이제스트 프로테인이죠. 이 라이소좀의
들어있는 라이소자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프로테이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뭐 제거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몰레큘러 샤페론이나 뭐 이런 것도 희작 프로테인이 관여하는 또는 유비키틴이라고 하는 유비퀴티네이션을 시켜주는 작용에 의해서 몰레큘러 샤페론이 그걸 인식하게 하고 이 프로테오좀 컴플렉스가 인식을 해서 이제 그런 유비키틴이 붙어 있는 단백질들을 제거를 하게 되죠.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뭐 빨리빨리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기작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분자생물학에서 배운 몰레큘러 샤페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부터 이제 DNA 합성 그리고 셀 디비전 부분을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칠게요.